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자, 오늘 중국 경영연구소 준비한 차이나 비즈니스 대담은 저희 연구소가 성장을 해오면서 정말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 분위기도 하고요.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가 또 제2 중국 경영연구소의 메인이잖아요. 정말 초창기 때 강의를 해주셨던 분위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부터 2019년 7월 작년 상반기까지 한 8년 넘게 중국에서 아이코닉스 중국법인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고, 이제 본사로 복귀해서 텐츠 개발팀 그 상무이사를 하고 있는 이병규입니다. 뽀로로의 중국 사업부 진두지 하신 분이잖아요.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법인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만드시고 또 거기서 직접 체류하시면서 중국을 다 돌아다니셨고, 예전에 강의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뽀로로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돌아오셨지만 그래도 중국 법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그 뽀로로 북경 법인은 어떻습니까? 근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2년에 법인을 만들고 이제 중국에서 캐릭터 라이센스, 그다음에 또 뽀로로 파크, 그리고 또 영상을 중국의 아이치오크 같은 채널에 서비스하는 것들, 그런 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했었고요. 그거 직접 하신 거였죠? 직접 저희가 다 채널도 직접 운영을 했고요. 파크는 뭐 라이센스 관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 설계하고 여러 가지 교육 요소, 또 오락 요소,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한국에서 파견이 돼서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사드가 터지고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일부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도 법인이 있으면서 캐릭터든 다른 사업이든 수익을 내고 한국으로 또 수익을 보내주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리는 사업 영역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진행을 하려고 중국에 있는 법인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분들과 현지 채용하는 인력, 그리고 본사에서 콘텐츠를 새롭게 중국 시장,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으로 기획하고 있는 그 본사 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제작과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문화 콘텐츠 해서 돈 버는 기업들 많지 않다는 얘기 하는데, 지금 뽀로로 계속 돈 잘 벌고 있고, 물론 사드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계속 벌어서 한국 본사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못 하시면 중국에 법인에 있는 또 팀들이 계속 움직이고 파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뽀로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또 기존하고 다르게 지금 그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모바일 콘텐츠라든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틱톡, 도이인, 이 플랫폼들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뽀로로도 중국 사업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함께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잘 적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좀 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뽀로로가 또 타요도 그렇고 TV 시리즈였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TV 시리즈를 지상파나 위성 TV에 방송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2년, 13년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건 뽀로로와 타요도 그렇고 인터넷 채널에 이제 저희가 소 채널을 일종의 투자 플랫폼에 뽀로로 영상을 서비스하는 거를 2013년, 14년 시작을 했고, 또 15년부터 그 인지도를 활용해서 뽀로파크하고 또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이제 라이센스돼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조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저희가 로열티 수익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 OTT인 요크, 아이치, 텐센트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때 또 저희가 뽀로로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열어가지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13년, 14년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화하는 게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SNS에도 새로운 채널들이 생기면서 인스타그램이나 또 중국에는 뭐 틱톡, 도인이 있고 그런 채널들의 짧은 영상들이 새롭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뭐 10분에서 20분의 TV 시리즈와 연동이 된 이런 것들이 컨텐츠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거기서는 틱톡이고 도인이죠. 여기서도 또 라이브로 하면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다양한 상품 광고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컨텐츠가 서비스되는 것과 그리고 컨텐츠 관련 상품이 유통되는 구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희가 틱톡의 뽀로로를 올해부터 타요와 같이 콘텐츠를 쇼폼 콘텐츠 뭐 15초 정도 됩니다. 그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상품 연동을 또 해서 사업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쇼폼 콘텐츠는 잘 모를까 좀. 네,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TV 시리즈는 11분, 뭐 22분 해서 그게 26편, 52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쇼폼이라는 건 뭐 짧게 뭐 15초, 10초. 쇼트클립. 그렇죠, 쇼클립인데 또 전에 쇼클립으로 얘기하다가 요새는 또 최신 언어는 쇼폼입니다.
쇼폼 플랫폼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틱톡,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유튜브도 쇼폼이긴 한데 10분 이상 좀 길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짧게. 이게 짧은 게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는 상품 연동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 쇼핑몰이 바로 연동되진 않죠.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나 또 중국에서 틱톡 도이는 바로 상품 쇼핑몰 직접 연동이 되고, 물론 그때 광고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짧게 서비스를 해서 인지도나 흡입력을 많이 끌어안은 다음에 이제 일부 광고 그런 내용들을 거기 쇼폼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그게 상품이랑 연동되고 또 광고주하고도 연동이 되고, 이거는 단지 캐릭터가 라이센스 되는 모델하고는 다른 직접 광고주와 연동되는, 그리고 직접 상품 판매 연동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굉장히 좀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이해하고 상품화하는 연구를 그냥 참신한 친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지금 적응하기 힘들고. 트럼프가 이제 그 유세장에 뭐 2만 명, 3만 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 채웠다, 반밖에 못 채웠다, 그랬는데 그 예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짜 예매를 하게 한 층이 바로 미국의 틱톡 10대입니다. 틱톡이라는 SNS, 틱톡이 작년에 9억 다운로드가 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더 그렇게 많이 유저가 생기면서 초등학생, 중고생, 이 10대가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가상의 계약을 행위들을 하자고 홍보를 서로 해가지고 그런 사태를 만들었고, 이게 권력적이 바뀌는데 이런 SNS 쇼폼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 활용이 되는 거고, 상품이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핵심은 지금 뽀로로도 결국 이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뽀로로가 지금 틱톡에 나오고 그렇죠. 웃게 되고, 그렇죠. 그걸 다 좀 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틱톡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겠네요. 지금도 찾을 수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80만 구독자가 생겼고요. 지금 뭐 한 4천만 뷰하는 영상까지 뭐 수백만 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뽀로로도 지금 50만 구독자 이상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5초짜리 뭐 1분 이내의 짧은 쇼폼이면서 상품 협찬이나 연동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적이고 또 오락적인 재미도 주면서 아이들을 또 10대 타겟 또 20대 타겟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대면서 상품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하고 있죠. 지금도 관심이 줬지만 그럼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틱톡 중국의 도인이 그리고 그 다운로드돼서 그 유저가 7억 명이라고 뭐 8억 명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가 1위고 텐센트를 이겨서 지금 도인이 지금 2등으로 전자상거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 형식의 창조, 그리고 나서 상품과의 어떤 연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시장이 방송 규제도 많고요. 규제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규제가 많은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의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형태가, 인터넷도 지금 아이치오크도 요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이 쇼폼은 규제가 굉장히 하기 어렵고 또 진입하기는 역으로 캐릭터로서 또 상품을 홍보하는 어떤 툴로서 굉장히 용이하고 손쉬운 툴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저희가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그것과 연동된 상품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이런 플랫폼은 도인만이 아니고 콰이쇼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새로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져 있고, 이거가 연동된 그 상품 비즈니스, 이게 결국 비디오 커머스, 뭐 미디어 커머스, 뭐 쇼콤 커머스, 막 새로운 미디어의 전환과 이걸 소비하는 층의 엄청난 변화. 사실 저도 50대지만 제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10대 뭐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또 저희가 라이센스 업체는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젊어지지 않으면 이 새로운 형태에서의 어떤 광고와 또 상품 연계와 또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죠.